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민간조사원, 즉 탐정의 영역은요, 형사, 민사, 소송 증거 수집, 그리고 기업조사, 그 다음 실종자 찾기 등 여러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오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단위인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요, 배우자가 외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혼 소송은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막연히 증거 수집만 딱 잘라서 다루기보다는 전후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요, 그 외도하는 남편을 둔 여성의 좀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남성보다 훨씬 강력한 여성의 촉으로 자꾸 안 좋은 느낌에 휩싸이던 중 그 의심의 심증이 굳어져 갑니다. 남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심증만 있을 뿐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며 조용히 지내던 중 우연히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자기도 내 상황 다 알잖아. 이 여자랑 곧 정리할 거야. 어떤 여자에게 지금 부인과 이혼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와 좀 유사한 패턴으로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받게 되는 아내의 정신적인 충격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짜고짜 난리를 치기에는 뭔가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고, 아직 이혼까지 할 건지는 망설여지고, 이런저런 마음속에 소용돌이와 고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다소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금 냉정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탐정방송입니다. 탐정제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어 있다면요, 이런 의심의 징후가 있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고생은 할 대로 다 하고 난 후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곳이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이 단계에서 의뢰인과 흥신소 업자 간에 서로 믿지 못해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상황은 사실은 국가가 방조한 것이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탐정들은요, 전문 부부상담사, 심리상담사를 고용해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은 평생을 살면서 사실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욱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증거 수집은 해야 되겠고, 흥신소는 왠지 불법적인 일을 할 것 같은 선입견으로 무섭고, 그 흥신소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전과가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자, 이런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OECD 35개국은 이미 자리 잡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탐정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국가와 국가 입법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의뢰인 입장에서 증거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어떤 법을 지켜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맡긴다면 과연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지, 그 말을 다 믿어도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 이전 영상에도 올려두었는데요, 민간조사원으로서 어떤 법을 지켜야만 하고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직접 증거 수집을 한다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해오고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민사소송 중에서 이혼 사유, 이혼 소송의 사유에는 사실 6가지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배우자 외도를 증명하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철저한 강력한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일 뿐이지 현장 조사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결국 결정적인 소송의 증거는 의뢰인이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 외국은 이 부분을 한국과 다르게 탐정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각종 동호회나 모임 활동이 많지요. 여성의 사회 활동이요. YOLO,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어떤 가치관이 등장하면서 뭐 그러한 가치관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요. 외도의 창구와 가능성이 이토록 많은 사회적 여건으로 미루어서 얼마나 많은 배우자 외도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수많은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이혼 변호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얼마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른 필요한 증거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찾을까요? 흥신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 않은 수많은 흥신소 업체들에 당할 수 있고 쉬쉬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남편에게 피멍 들고 업체에 2번 당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민간조사 회사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법제화는 이미 됐어야 하고요.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자,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도 상대방한테는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간녀에게. 자, 그렇게 해야 외도 상대방을 자기 옆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고 이 게임을 지속할 수가 있겠지요. 심지어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 동시에 아내한테는 빨리 곧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고 외도녀한테는 아내와 이혼할 테니 우리 곧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정작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남자들이요. 자, 외도는 잠시 달콤한 꿈이고 결혼 생활은 현실이지요. 자, 하지만 외도의 징후가 계속된다면 여성 입장에서 조용히 참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사실 대비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 대비는 조용히 지내면서 티 안 나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요. 소송 자료로 필요하고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권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외도로 이혼한 사람들이 자기 외도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상대방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외도가 현실이 아니고 나의 오해였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외도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사진, 대화 녹음, 메일, 핸드폰 문자 내용, 메시지, 뭐 어떤 그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요. 뭐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 내용들이 대부분 카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어떤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교환되기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에 모바일 메신저와 메일함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모바일 메신저와 메일 하면서 외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체증을 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잘 걸리지 않게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은요, 외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은 외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그때그때 핸드폰에서 지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기록을 복원해주는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핸드폰을 가져가서 일정 비용을 내면 핸드폰에서 삭제된 기록을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내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른 아침 또는 저녁이나 늦은 시간, 즉 아침 출근하기 전 출근하는 시간 또는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늦은 시간에 누군가 반복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외도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녀를 홍길동과 같은 남자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땡땡 물류 같은 회사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외도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소송할 때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외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잘 모를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화번호라도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요, 법원을 통해서 남편의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6개월 정도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수발신 시각,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문자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지요. 수발신 내용만 나옵니다. 예전에는 통화 기록이 참 했는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통화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사에 기록이 남는 통화나 문자가 별로 없고 모바일 메신저에 즉 핸드폰 안에 기록이 남죠. 그 다음 모바일 메신저 회사에는 또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민사 관련 사건으로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을 해도 그러한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은 직접 핸드폰을 좀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달려있다면 점검해야죠. 빨리빨리 하셔야겠지요. 포맷하기 전에. 자, 외도녀를 차에 태운 기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녹음 상태를 꺼놓지 않았다라면 대화 내용도 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 또 차량에 녹음을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녹음기를. 근데 이런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가 있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진행해서는 다소 위험합니다. 사실 법원을 통한 조회를 제외하면은요, 남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고소할 경우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가부의 문제들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일단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시고 그 증거들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꼭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침착한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발견되는 것과 이혼 소송을 실제로 해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이실직고를 해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시간적인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동반되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부부끼리만에 벌어질 소지가 높은 배우자 외도 문제, 당신도 혹시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면 끝도 없고 본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지만 반대로 믿어주려고 무신경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겠지요.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공권력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이 외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 피해자가 바로 남이 아니고 본인이라면, 당사자라면, 그 피해자가 내가 된다면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배우자의 외도 징후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감정에 휩싸여서 다짜고짜 배우자를 추궁하여서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경계를 하게 하여서 증거 수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치밀하게 하나씩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배우자가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 증거 수집은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요. 이런 이유로 돈 주고 업체에 의뢰한다고 사실은 모든 증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증거 수집 작전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할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소송에서 나에게 어떻게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빈번하고 자주 접하는 서비스가 아닌 분야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기도 두렵고 막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탐정제도가 정착되어서 실종자를 찾아주고 민사, 형사 사건에 필요한 소송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명탐정이 많아져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전문 탐정 사무실을 찾아가는 날을 그러한 날을 곧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 화려한 미사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업체, 두 번 속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문제의 시간부터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법률적 지식, 두 번째, 도덕적 윤리관, 그리고 철저한 보안의식, 마지막으로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과 네트워크,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 닥쳤을 때 반드시 나에게 힘이 되는 유능한 인연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회사에서 론칭한 국내 최초 민간조사 창업 실무과정 탐맨 민간조사 아카데미 제1기에서는요. 현재 18분의 전문 민간조사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탐정 법제화를 위해서 풍부한 법적 지식, 도덕적 윤리관, 그리고 철저한 보안의식, 그리고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과, 즉 실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탐맨 탐정 멤버십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지금 전국 각지에서 탐맨 민간조사 아카데미 제1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강력한 멤버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탐맨 정보 컨설팅 그룹의 안전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탐정의 역할과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